안녕하세요. 리메인 커리어 김준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X UI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어떤 회사로 가야 될지 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갈래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인하우스 UX UI 디자이너로 갈 거냐? 아니면 에이전시 UX UI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갈래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우선은 인하우스와 그 다음에 에이전시에 대한 산업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하우스와 에이전시는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게 됩니다. 이 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웹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자사 서비스라고 의미를 하는데요. 즉, 이런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려면 내부의 디자이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들을 채용해서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할 인력들을 뽑는 것을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이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기업 업무를 대행하는 어떤 회사들을 에이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대행 업무라는 것은 예로 이 A라고 하는 기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런 쇼핑몰을 만들어서 자사 제품을 조금 판매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인력은 대부분 화장품을 제조하는 어떤 이런 조직에 특화되어 있겠죠. 즉,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이 내부에 없기 때문에 쇼핑몰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시에 맡기게 됩니다. 그럼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들은 A라는 기업의 이런 쇼핑몰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하우스와 에이전시가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인하우스로 취업했을 때의 UX UI 디자이너와 에이전시로 취업을 했을 때의 UX UI 디자이너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각각 한번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우스 UX UI 디자이너의 어떤 장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목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 워라밸, 연봉, 직무의 장단점 이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워라밸이 좋다 나쁘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워라밸이 나쁘다라는 것은 내가 지정된 근무 시간 외에 계속 야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근을 해서도 내가 업무에 대한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워라밸이 나쁘다의 어떤 근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던 업무의 마감 날짜가 다가올 때는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마감의 빈도와 강도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무조건 워라밸이 보장되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마감이 다가올수록 어쩔 수 없이 업무의 강도와 마감 업무가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다만 이런 일들이 1년을 기준으로 얼만큼 빈도가 많냐에 따라서 워라밸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왜 워라밸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을까요? 우선 기업들은 매년 연간 목표가 있는데요. 이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이렇게 분기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가 좀 생기더라도 사실 서로에 대한 업무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뭐 일정이나 과업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가 뭐 유연하게 대처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특정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외부 조직과 일을 하는 거와 기대해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워라밸이 무너지는 구조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회사가 돈을 버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주려면 당연히 직원에게 줄 인건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회사는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또는 외부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이 결정되겠죠.
회사 성장폭이 크다면 뭐 직원 수도 늘어날 것이고 연봉에 대한 부분도 기본 이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다만 회사의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투자금이 끊겨서 이렇게 곡간이 비어간다면 연봉 인상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취업한 회사의 서비스가 현재 도입기인지 또는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연봉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지 아니면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좀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기업이니까 뭐 연봉을 되게 많이 줄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곳의 서비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판단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 가서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고 연봉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인하우스 UX UI 디자이너의 직무 장점을 좀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자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 분야를 굉장히 깊게 관여해서 계속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차가 쌓일수록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모든 회사는 아니겠지만 디자인 외에 좀 잔업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서비스를 좀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디자인 이외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디자인에 집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팀보다는 다른 타 부서가 힘이 좀 셀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출시할 때 디자인에 대한 요소보다는 다른 요소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돼서 출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디자이너 입장에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것이 단점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전시 UX UI 디자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시 UX UI 디자이너도 워라밸, 연봉, 직무의 장단점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워라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은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유는 에이전시는 연간 하나의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업체와 계약 기간을 맺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기 때문에 마감의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감의 빈도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업무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물론 근래의 에이전시들도 야근에 대한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화 자체도 좀 통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하는 이 산업 구조의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감의 빈도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기업보다는 워라밸이 살짝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연봉 역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유로는 아까 연봉을 받으려면 회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가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에게도 돈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에이전시의 산업 서비스는 앱이나 웹 같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앱이나 웹을 만들어주는 금액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원들의 인건비에 회사 이익을 얹어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봉이 오르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비용도 이렇게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연봉 상승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산업 구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직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에이전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간 동안 기업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하우스 디자이너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실력 면에서도 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회사이다 보니까 작업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에 좀 포커스돼서 집중해서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내용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하우스 디자이너보다는 디자인의 실력 상승 면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이전시는 비딩이라고 하는 경쟁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이런 A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 앱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아요 라고 하면 이런 여러 에이전시들이 각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앱을 만들지
제안을 준비해서 PT를 하게 됩니다. 그럼 A 회사는 PT한 에이전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과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경쟁 입찰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엄청난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디자인 실력만큼은 확실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에이전시는 특정 기간 동안 만들어주고 떠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를 좀 온전하게 운영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뭐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대응을 할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거죠. 때문에 특정 분야의 깊이를 깊게 알기가 어려운 좀 구조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을 계속 잘해야지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자인 실력이 좀 상승하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역시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하우스와 에이전시 UX UI 디자이너의 장단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 회사의 레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미들 티어급 이상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베이스 티어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회사의 체계나 또 구조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자체가 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즉, 여러분이 연봉과 직무에 대한 고민은 이런 미들 티어급 이상의 회사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한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연봉과 복지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직업적 성향이 맞아야 좀 오래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인하우스 쪽에 조금 맞는 성향인 건지 에이전시 쪽에 좀 더 맞는 성향인 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부분을 후차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 성향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한 줄 요약을 좀 해보면요. 특정 분야를 좀 깊게 공부하고 알아가고 싶다면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성향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에이전시 디자이너가 조금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우스와 웹 에이전시 UX UI 디자이너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